있고, 오늘은 플롯만 딱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내용이 무지하게 쉬워요. 알다시피 무지하게 쉽기 때문에 익히 나는 이 책을 읽어본 적도 있다, 그 내용을 조금 좀 파악하고 있다라는 친구들은 복습의 의미로 한번 봐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뭐 개인 작업이나 과제를 조금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요거 한 장으로 다 할 겁니다. 요거 한 장으로 다 할 건데, 플롯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게 사전적으로 뭐다 아무리 들어도 좀 애매해요. 어떤 친구들은 플롯이라는 건 이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플롯이라는 거는 조리법, 이른바 이제 요리를 조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시퀀스를 잘 유기적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드다, 접착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법서들을 찾아보면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한가닥 한다는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건들의 연속 과정이다, 다만 총체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의 서술이다, 무엇에 중점을 뒀다? 인과관계에 초점을 뒀다. 그 다음에 사건을 알게 되는 방식이다. 누가? 독자가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설명이 가장 좀 그나마 직관적으로 와 닿았는데, 어떤 과정이냐? 인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캐릭터들 간에 갈등 해소하는 과정, 갈등 어떻게 해소하는데 저 캐릭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뭘 보여준다? 그 캐릭터들 간의 차이, 그러니까 변별성을 보여준다. 그 변별성을 보여주는 과정을 조작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주는 과정을 소위 말해서 플롯이라고 한다라는 건데, 플롯은 이야기를 발동시키는 약간의 뭐라고 할지 석유? 연료 같은 개념이에요. 연료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봅시다. 모든 플롯 설명하는 작법서나 네이버 사전이든 뭐든 찾아보면, 정확히는 네이버 사전은 아니죠. 뭐 두산 뭐 이런 사전인데, 왕이 죽었다, 왕비도 따라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괄호치고 팩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죽었잖아. 그럼 따라 죽었잖아. 그럼 여기에 이유가 지금 붙어 있지 않죠. 이제 이유를 넣어주는데, 이 이유를 어떻게 넣어준다? 캐릭터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과정이 이유예요. 그 이유로 어떤 행동이 나오면은 그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구나 하고 변별성을 보여줘요. 왕비라는 캐릭터가 바로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봅시다. 왕이 죽었어요. 왕을 너무 사랑했던 왕비가 너무 너무 슬퍼가지고 따라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 생기니 이렇게 자기 캐릭터의 변별력을 보여주더라 라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동이 되면 플롯이 발동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거 해볼까요? 수업에 늦었다, 지각 처리되었다, 팩트죠. 그죠? 그냥 팩트잖아. 거기다 이제 플롯을 붙이면 수업에 늦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슬퍼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삭삭삭삭 빌었다라는 행동을 했다. 그럼 이제 플롯이 발동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열되는 것보다 플롯을 항상 염두에 두면 좋은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스토리라는 거는 결국 어떤 상황 설정이 시작되고 그때 주인공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초목표가 뭔데 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해준 다음에, 독자가 알게 해준 다음에 그 과정을, 그 여정을 힘들게 해주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에 결국 어째 됐는데 까지 보여주는 산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산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플롯은 이 산막 구조를 그냥 구조가 아니고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 주인공이 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불쌍하네, 학점 잘 받아야 되는구나, 장학금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상황 설정을 보여주고, 악덕 교수, 뭐 예를 들면 1초만 늦어도 막 회초리 따지는 때리는 이상한 교수가 있고, 그 교수를 어떻게 물리치고 학점 받을 건데, 요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롯은 그냥 산막 구조가 아니고 주인공의 정서에 몰입하게 해주고,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극적 포인트가 하나, 둘, 세 개로 나뉜다. 장편은 여러 개로 나뉜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은 산막 구조랑 정확하게 잘 맞아요. 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상 쪽에서는 여러 가지 플롯의 유형을 이렇게 어떤 유형별로 좀 잡아요. 보온형, 피사, 희생, 추구, 아니면 보복한다. 합법적으로 사형, 주술, 탈출은 어디선가에 이렇게. 실존적 탈출은 뭐냐고 하냐면,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탈출하는 거죠.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구출, 누군가를 구해준다. 알겠죠?
그죠? 종교적으로, 직업적으로, 청구적으로 아니면 뭔가를 추구한다. 요 플롯이 제일 많죠, 실상. 그래서 요 책을 오늘 뗄 건데 이 책을 어떻게 오늘 뭐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그러니까 요점만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일 텐데 제가 원하는 건 과제로 내주진 않을 테니 여러분이 조금 좀 비용을 투자해서 책을 사본다든가 아니면 빌려본다든가 해가지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작법서 중에 난이도가 가장 C급인 아주 편한 책이에요. 그냥 재밌고 일단 술술술 잘 읽히고 그거를 요거 한 장으로 좀 요약했을 뿐이에요. 그냥 20가지 플러스 요거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걸로 3, 40분, 요걸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 자, 플롯 중에 제일 많은 플롯은 추구 플롯이에요. 추구 플롯. 아까 산막구조 설명했잖아. 스토리가 발동되려면 목표 보여준다고. 근데 목표를 보여주면은 당연히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은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최근 아까 뭐 성장물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뭔가를 추구하는데 나를 후원해주는 어떤 그 높으신 분이 네 이거 원하지? 다 줘버렸어. 다 추구 시작했어. 그럼 이 플롯이 힘을 잃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혹은 반대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일본의 그 약간 젊은 세대라든가 희망을 잃은 세대라든가 이제 그런 분위기 우리한테 술술 들어오죠 지금. 아무리 일하면 뭐래 집 하나 못 사고 뭐 결혼도 못 하고 뭐 아무 미래도 없어 막 이런 어떤 그런 거 추구하기 싫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상태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형용 모순인 게 히어로물로 따지면 행콕 같은 게 이제 그런 예시인데 뭐 지구 구하는 일 관심 없다. 사람들 돕는 일 관심 없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날 좀 내버려 둬라. 나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음을 추구합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를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그 인물의 욕망입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할 어떤 대상이 없는 게 주인공인 작품은 사실상 100개 중에 1개, 2개 있을랑 말랑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할 정도예요.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할 정도고 하다못해 이렇게 흔들흔들 흩날거리는 풀을 찍은 다큐멘터리 작품에서도 우리는 뭔가 주인공이 풀이겠지. 그래. 쟤는 아마 살아남는 게 생존이 목적이겠지? 라는 어떤 가상의 그거를 플롯으로 여러분은 접착제로 붙여놓고 봅니다. 안 그러면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런 이야기의 홍수에 지쳐있을 때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불멍 때린다 알죠? 혹은 물멍, 모래멍, 뭐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사의 덩어리, 막 뭔가 추구하고 그거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것들, 콘텐츠들 즐기다가 혹은 열심히 일하다가 공부하다 과제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나를 무의 상태로 두고 싶다 했을 때 멍을 때리는데 잘 생각해보면 진정한 무추구, 그러니까 완전 무 상태는 여러분을 죽게 하거나 미치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못 누르는 거, 그러니까 어두운 독방에 여러분 가다 놓으면은 한 1시간이나 버틸란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물멍 때리고 모래멍 때리고 불멍 때리는 거는 약한 플롯을 조금만 저자극으로 느끼고 싶다 정도를 추구할 때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권합니다. 뭐 불멍 캠핑 다니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간단한 거 모래멍 같은 거 아니면 물고기 몇 마리 이 정도는 해볼만 해요. 자, 얘기가 잠깐 했고 이게 어쨌든 모든 플롯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합합니다. 얘네들끼리. 추구하지 않는 인물은 그냥 거의 없다라고 인물 혹은 주인공은 없다라고 보시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가지 플롯 중에 이제 하나를 뗐다고 봐도 되죠. 네? 더 궁금하면 책 봐요.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험 플롯이에요. 조금씩 차별점이 두드러질 건데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짜면 이제 스토리 구상 시작할 거 아니에요. 조별로 짜가지고 시작했죠? 한 거 맞죠? 여러분 믿을게요. 스토리 구상하고 있는 거 맞죠? 뭐 좀 내가 일일이 체크는 이제 여러분 계획서 받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모험의 플롯을 가진 그 작품들의 특성은 뭐냐면 초점을 여행에 맞추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인공이 뭔가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쫓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고 얘는 그 과정의 즐거움이 그러니까 독자가 즐거움을 느낄 만한 요소가 과정에 있어요. 왜 과정에 있냐? 자, 추구 플롯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내 목표는
무술왕이 되는 거야 라는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내용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모험 플롯으로 바꿔볼게요. 내 목표는 무술왕 되는 거는 맞아. 목표는 똑같아. 추구하는 거 맞아. 근데 독자한테 어떤 걸로 즐거움을 주냐면 요번에는 소림사를 갑니다. 소림사에 갔더니 철사장 훈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독술, 어떻게 하면 독을 견뎌내는지 그런 채술을 익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뭐 소림사 중들 막 머리 미는 장면들, 거기서 막 일상 뭐 절밥 먹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다음에는 저기 사라질 줄 알았던 20세기 어떤 뭔가 기사단이 암묵적으로 지하 세계에서 키우고 있는 술사들을 키우고 있는 어떤 훈련소를 갑니다. 가가지고 또 싸웁니다. 또 어떨 때는 저기 이스라엘 어떤 사원에 가가지고 저 히잡 두른 사람들과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건 똑같긴 한데 모험 플롯을 가진 거는 그 과정에 재미난 생물체, 사물, 식물, 동물, 아니면 재미난 무술, 재미난 어떤 의식, 어떤 그 재미난 장소, 흥미로운 어떤 의례, 의식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 이래갖고 무술왕 되겠나 그 조마조마하면서 몰입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는 재미를 본다는 거죠. 이런 거를 잘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스토리 짤 때 약간 팁이 올 건데, 설국열차가 모험 플롯은 아닙니다만 설국열차를 볼 때 저 목표하는 추구가 직선적으로 아주 간단한 스토리텔링이에요. 간단한 스토리텔링인데 그 다음 기차량을 옮겨갈 때마다 약간 흥미롭지 않던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요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양만 딱 따져가지고 박찬욱 감독이 연출해줬다 했나? 그랬다잖아요. 그 감독 스타일로.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밟고 게임에서 무대가 바뀌는 듯한, 예를 들면 확장팩을 계속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으로 체험의 재미를 좀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고 여러분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에 맞아요. 그냥 액션 연출 좋아하고 막 승리에 나가고 타격감 주고 이런 연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하시고요. 그거 하시고, 그거 말고 아까처럼 카포에이라는 거 조사하고 너무 재밌다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막 조사하고 새로운 거 알아나고 어떤 탐구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즐긴다. 이번에는 스케치업에 또 무슨 사원의 모델을 올라왔네. 오케이, 내 작품에 넣어봐야지. 막 이런 거를 좀 즐긴다 자기가. 그러면 요거에 좀 맞춰서 내 스토리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스토리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스토리는 이 기승전결 삼막구조로 빠졌을 때 두 플롯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플롯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될 소스가 달라지는 거고, 작화가 달라지는 거고, 캐릭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캐릭터가 놓여진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나는 콘티를 짜야지, 이런 식으로 단서를 좀 잡아 나가실 수 있어요. 모험 플롯 뗐습니다. 별로 오래 안 걸리죠. 여러분 뗀 거예요. 지금 10분의 1을 뗀 거예요. 자, 얼마 빠르노? 그 다음 추적 플롯이 있어요. 추적 플롯은 뭐냐면 도망 다니거나 누구를 쫓거나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몰입 대상을 정하겠죠? 몰입 대상을 뭘로 정할까요? 쫓는 걸로 정할까요? 아니면 쫓기는 걸로 정할까요? 쫓기는 걸로 정해볼게요. 그러면 추격과 다른 개념이니까. 자, 여러분이 도망다니는 사람의 인물에 어떤 몰입을 한 상태에서 이 작품을 딱 보기 시작하면 뭐에서 재미를 느껴요?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멋있는 남자 만나서, 아니면 예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둘이 결혼에 꼴이 난다 해서 재미를 느껴요? 그럼 플롯이 바뀌었죠? 그게 아니고 추적 플롯을 내 주 재료로, 내 조리법으로 삼을 사람이라면 도망다니는데 당연히 도망다니는 게 추구하는 바고 잘 안 잡히는 게 추구하는 반데, 얘를 잡으려고 중간중간 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추격 신들이 막 생겨요. 도망다니는 신. 그러려면 목표는 여러분 잘 숨는 거, 빨리빨리 달려서 잡히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거, 목표들이 몇 개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 화의 시퀀스들을 짜게 됩니다. 뭘로 짜느냐? 일반적으로 뭘로 쫓아갑니까? 보행기 타고 쫓아가나요? 아니죠. 보통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골목길 막 달려가지고 쫓아가는 거, 이런 거 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넣어줌으로써 잡힐 것 같다, 이 느낌을 계속 줘야 돼요, 여러분은. 이러다가 잡히겠어. 이러다 잡히면 어떡해? 이런 걸 넣어주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토리를 강제로 이제 뭘 넣어주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도망 다니는 이 사람의 무리가 몰입을 하려면 지금 막 3명을 처치했고 내 목표는 5명까지 죽여보는 건데 그 2명 죽이기 위해서 내가 도망 다녀야겠어 라는 주인공한테 몰입할 거예요? 못하겠죠? 당연히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 누명이고 자시고 떠나서 또 의문의 숲에 캠핑 갔는데 내 친구들 다 죽어보고 살인마가 내 쫓아온다, 요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나는 도망 다녀야 되는 게 마땅하다. 잡히면 큰일 난다. 그걸로 가는 거죠. 가끔 작가들마다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클리셰를 깨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쫓기다가 으씀질라 있으면 내가 반격해서 쫓아가는 경우로 바꾸는 경우는 있어요. 아포칼립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실컷 쫓기다가 지가 쫓아가야 하는데. 네, 추적은 결국 이제 재미의 요소는 뭐냐? 추격신이다. 추격신은 잡힐 듯 말 듯 해야 되니까 도망자의 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을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야 되는 차는 모닝이에요? 제네시스예요? 모닝이잖아. 쫓아오는 차는 제네시스. 그러면 여러분이 제네시스를 탔다. 그 차는 거의 반파단 상태.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상태. 키가 없다. 뭐 이런 식이어야 되죠. 여러분은 도망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다친 신체 부위가 어디? 발목. 그런데 그 다음에 수영을 해서 물에 절벽 같은 데 몰리면 또 밑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그 물에 빠졌을 때 여기 물에 있는 것들, 막 떠다니는 것들, 걔들 뭐가 어울려요? 꽃들? 물망초? 피라냐가 어울리잖아요. 피라냐, 막 악어떼, 맞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도망치든 자꾸 위험에 빠지고, 그럼 그 위험에 빠져서 얘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자. 그 재미를 계속 보는 거잖아. 악어가 나타나는데 물어뜯어 죽으면 이제 게임 오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아니면 기지를 발휘해서 계속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고 결국 어딘가에 도착해서 살아남았고 쫓아오던 살인마는 저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다로 끝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물론 시즌2를 기약한다면 떨어졌던 살인마가 손을 꿈틀하면서 엔딩 크레딧 올라가겠죠. 알겠죠? 그래서 추적 플롯은 도망 다니는 재미. 알겠죠? 도망 다니는, 내가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재미. 그러니까 8가지 생존 동기 중에서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가족까지 확장되면 조금 이제 복잡해져요. 왜냐면 걔까지 챙기면서 도망 다녀야 되니까. 알겠죠? 그 뭐 소리 내면 죽는다, 배에 오면 죽는다, 뭐 그런 시리즈물에서 많이 나옵니다. 꼭 가족이랑 같이 있어요. 알겠죠? 소리 내면 죽을 때는 가족이 기침을 하는 게 정확하게 재미를 주죠. 자, 구출, 탈출, 요거는 묶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1분 반에서 요거 2개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더 부가 설명을 더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지. 요거 2개를 보고 설명할게요. 탈출부터 봐야지. 마음이 바뀌었다. 탈출 플롯에서는 역시나 이제 재미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방탈출 게임 해본 사람, 직접 가서 해본 사람 있죠? 재밌었어요? 그 느낌 느끼라고. 간접 체험하라고 이제 콘텐츠에서 시나리오 써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제 탈출 플롯을 써서 산막 구조로 스토리 구조를 짜주고 이제 그걸 비주얼 시각화 시키면 영상이냐, 애니냐, 만화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탈출 플롯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본드처럼 접착제로 붙이려면 어떤 요소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주인공, 여러분이 몰입해야 될 주인공이 지 의지와 관계없이 억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타쿠고 햇볕 보는 거 싫고 밖에 나가는 거 싫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감금한 상태는 탈출 플롯이 작동을 안 합니다. 물론 심적 탈출 플롯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상처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드디어 햇볕을 보는 내용. 김씨 표류기에서 방에 있던 그 여자, 알겠죠? 죽고 싶었는데 못 죽고 섬에 표류됐던 김씨, 둘 다 내면적으로 탈출하는 얘기죠. 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자, 로맨스인 척하지만 로맨스가 아니에요. 자, 탈출은 항상 문자 그대로 탈출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으로 봅시다. 물리적으로 보자고요.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단 말은 주인공은 착한 놈, 빌런, 착한 놈이에요. 죄 없는 사람. 혹은 극히 미약한 죄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람, 보통 사람. 근데 뭔가 누명을 썼나봐. 그래서 이 친구는 누명을 써서 쫓아다니면 추적 플롯인데 이미 잡혔네요. 잡혀버렸어. 그래갖고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 감금되어 있다는 걸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건 보통 감옥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들이 제일 많아요. 역사상 지금까지 제일 많아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이렇게 확장되어 가죠. 아니면 어떤 종교 시설에서 탈출하는 얘기, 아니면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어떤 집단에서 탈출하는 얘기,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도덕적 논리는 흑백 논리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인물은 당연히 탈출해야 되는 인물 맞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몰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수께끼 플롯으로 지금 탈출 플롯을 헷갈리게 해볼게요, 여러분을. 어느 날 아침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축축축해요. 이게 뭐지? 만져봤더니 뭐예요? 벌꿀이에요? 보통 피 아이가? 지가 안 죽인 거 맞죠? 지가 안 죽인 거 맞아서 얘가 잡혀간 다음에 진짜 내가 안 죽였다고요 하고 이제 탈출해서 도대체 누가 누명씌웠는지 찾아가는 이런 얘기가 대부분일 텐데, 수수께끼 플롯으로 이거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가끔 이거예요. 혹시 저 주인공 다중인격 아냐? 이렇게. 지가 죽였는데 기억 못하는 거 아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심이 되고 참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되는 재미를 주려고 하는 순간 수수께끼 플롯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작가가 수수께끼 플롯으로 독자들을 오인하게 할 생각이 없었어. 그럴 의도가 없었고 이렇게 즐겨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의심해. 그럼 뭐가 실패했다고요? 초반 세팅과 연출이 실패한 경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대목에서 뭘 다뤄주냐, 이제 기승전결 혹은 1, 2, 3막 중에서 첫 대목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여기에 갇히게 되었나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여기서 첫 탈출 시도를 할 때는 항상 좌절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래요. 진짜 아니라고. 그러니까 좌절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탈출을 해본 적도 없고 전략을 짤 줄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설프게 시도하다가 뭐 간수들한테 잡혀서 뭐 두디 맞고 이게 실패하겠죠. 이래갖고 안 돼. 절치부심 이제 이야기 2막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그렇게 가요. 두 번째 극적 대목에서는 얘가 이제 철이 들 거 아니에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당연히 추구 플롯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탈출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탈출 계획을 이때부터는 짭니다. 탈출 계획을 짠다라는 거는 이런 게 있죠. 뭐 어떤 신체적인 힘을 기른다 안에서, 아니면 내 편을 모은다, 아니면 건축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걸 훔쳐낸다. 뭐 교도소장 뭐 이렇게 방 청소해주는 척하면서 뭔가 훔쳐온다. 이렇게 하나씩 아이템을 획득한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보는 재미를 주면서 이 계획이 빈번히 좌절되는 것까지도 또 보여주래요. 그러다가 세 번째쯤 장대했을 때는 이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이고, 중간중간에 이런 재미는 줍니다. 교도소장한테 몰래 들어가고 청소하는 척하면서 USB 살짝 빼왔어요. 빼왔는데 문 나가려는 순간 너 여기 왜 들어왔어?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임기응변으로 잘 넘기는 거. 뭐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 막 나옵니다. 그래야지 연재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탈출 플롯과 반대로 구출 플롯은 얘는 등장인물 성격이 발전해 나가고, 왜냐하면 탈출 플롯에서 방금 발전해 나가지 않았어요? 몇 번 실패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전략을 더 촘촘하게 짜고 용기도 더 내고 신체적인 힘도 기르고 안에서도 막 무술하고 싸우고 이렇게 기싸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하면서 발전해 나갈 텐데 얘는 지금 발전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공이 약간 원칙인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탈출까지가 아니고 이제 누구를 구해주는 데에는 약간 도가 텄다라든가 의지가 확실하다든가 이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행동에 의존하는데, 행동이 보자. 인물이 세 가지 구조라면 여기서는 주인공, 악역, 희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악역으로부터 희생자를 구출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존 동기 중에 가장 중심 코어가 아니고 두 번째로 넘어간 순간이에요. 넘어가는 순간이고, 지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게 아니죠. 지 애인 아니면 형 아니면 뭐 자기 아들 이렇게 가족 뭐 이런 사람 애인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가 별 상관없는 인물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는 이타적인 플롯의 이제 출발이잖아요. 탈출은 지를 위해서 지가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구출 플롯은 구해주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도덕적 논리도 흑백 논리입니다. 당연히 내가 구해줘야 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거나 억울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구해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칠성파 보스인데 우리 아들이 길거리에서 시비 붙어갖고 애를 전신마비 시켜줬다 하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전신마비 정도 한 것 가지고 어디 20년 형을 줘. 그러니까 보스가 열받았어. 걔를 구출하는 얘기야. 몰입 참 잘도 되겠다, 그죠? 이건 안 되고 그냥 나쁜 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혹시 착한 놈 아니야? 뭐 의심 주기 시작하면 무슨 플롯이라고? 수수께끼.
그러니까 구출 플롯은 당연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놓여집니다. 그냥 누명 쓴 거 맞아요. 혹은 재벌 아들 잘못 건드려가지고 땀 좀 때렸더니 15년형 받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구출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 초점은 주인공이 안타고니스트, 그러니까 뭐 아까 이태원 클라스로 따지면 저 무슨 회장, 혹은 어떤 거대한 시스템, 얘네들을 계속 얘가 쫓아갑니다.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적으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뭔가 추적해요. 왜냐하면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라든가 우리 아들이 범인이 아님을 밝혀줄 만한 뭐를 일단 찾아야 되니까 계속 걔를 추적해 나가는 얘기고, 그리고 결국은 얘를 쫓아갔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안타고니스트가 쳐놓은 함정을 보통은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이제 반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얘와 적이랑 혹은 라이벌이랑 얘와 있는 관계에 따라서 계속 행동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당연히 방해하죠. 그 다음에 희생자는 가장 약한 존재 혹은 맞서게 하는 장치다. 4단계로 하자면은 처음에 이별하는 과정. 아빠 진짜 내가 안 죽였다고 뭐 그런 거, 뭐 증인, 뭐 변호인, 뭐 이런 거 잘 보면 진짜 안 죽인 거 맞아요. 그죠? 내가 정말 아니야 아빠 진짜 이거 한번 믿어줘. 그거 왜 그러지? 왜 누명 쓴 거 같은데 왜 그러지? 추적하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구해서 상봉하게 됩니다. 요거를 마더도 똑같고요. 뭐 증인 뭐 이런 것도 다 똑같고요. 뭐 변호해주는 얘기. 그러니까 몸의 플롯은 진짜 구해주는 거고, 뭐 법정 드라마로 이걸 풀겠다. 그러면 우영으로 풀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해주느냐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증빙하느냐라는 데에서 뭐 추리물로 따지면 증명 완료 QED 뭐 그 만화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이런 플롯들의 재미 요소예요. 자, 구출과 탈출을 지금 한 묶음에 봤어요. 차이점 이해됐어요? 혹시 이해 못하겠거든. 내 설명이 부족한 걸 수도 있으니 책을 보면 되고, 와 우리 지금 4분의 1 뗐어요. 책 300페이지인데 여러분이 한 80% 읽었다고. 와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플롯이에요. 이거 설명하기 진짜 좋다. 너무 편하거든요.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함무라비 법전을 시원하다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고구마를 못 견디고 사이다를 계속 들이마셔야 되는 세대나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특히나 대한민국이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 3위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나라는 잘 살지만. 그래서 복수 플롯은 기존의 어떤 그 클래식한 장르나 옛날 스토리를 보면 복수 플롯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복수 플롯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설명해 줄 겸 잠깐 갖다 봅시다. 프로타고니스트, 말 어렵게 놨는데 주인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는데,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보는 단신 기사 뉴스고요. 스토리에서는 얘는 안타고니스트로부터 어떤 보상을 원합니다. 여기서 보상이라 하면 돈이라든가 위로라든가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익히 아는 보상은 뭐냐면 상대를 조지는 거죠. 상대를 조지는 거예요. 왜냐? 네가 나를 내 인생을 조져놨잖아. 너도 당해봐. 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심리를 인간은 기본적으로 즐겨왔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왜 즐길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주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는 굳건하고 뭐 어떤 상하 보저회 같은 그 위치에 따라서 도저히 못 덤비겠고, 일상은 늘 그냥 견디고 사는데, 내가 즐기는 콘텐츠의 책이라든가 드라마에서만큼은 사이다를 보여줘라는 걸 간접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지점에서 어디 갔나? 주인공, 여기부터 갈게요. 주인공의 정의는 뭐냐면 대단히 야생적이에요. 왜 야생적이란 표현을 이 교재에서 쓰고 있냐면, 법률적 복수를 보고 싶어요, 우리가. 네, 거기에 성이 안 차니까 이게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법률적 복수가 양에 안 찬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이야기 초반에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나한테 그 짓을 한, 혹은 내 가족이나 연인한테 그 짓을 한, 아니면 혹은 내 동료나 이웃한테 그 피해를 끼친 걔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큰 뭐 재벌의 3세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뭐 아들이거나,
저 뭐 대통령 딸이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못 건드리겠다. 혹은 요즘은 이렇게 변용을 하죠. 걔가 나이가 몇 살? 걔가 하필이면 나이가 15이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소년범, 그 소년재판 뭐 이런 대화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심신미약 상태네. 갖고 어떻게 못하네. 법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못할 때, 요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지고 혼자 집행하는 요거를 이제 법에서 여러분들한테 금지시하는, 모든 지구인한테 다 금지시해요. 사적 복수를 모든 국가에서는 금지시합니다. 금기시합니다. 네가 사적으로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사적 복수가 또 올 거고 사적 복수가 또 갈 것이니, 그러지 말고 국가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폭력을 이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법 권력으로 형을 집행할 테니 너는 혼자 나대지 마라라고 인류가 약속을 한 게 헌법이고 법정이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들에서는 그게 무용할 때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네 라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보통은 평범한 남자나 여자가 스스로 요 미션을 맡아가지고 정의의 복수를 실현한다. 그래서 요 심리가 독자들이 원하는 그 관객의 정서를 자극하는 맛이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복수 플롯은 의지간히 못 만들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재미 요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리에 들어가는 라면 스프 정도 됩니다. 자극적이고 맛있고 몸에 안 좋고, 근데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뭐 누가 내 아들을 건드렸어, 누가 내 딸을 건드렸어, 저놈 죽였어, 이 내용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죠?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그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가끔 그런 시도들이 나오는데, 이 지점에서 어떤 플롯이랑 결합을 하게 되냐면 저 주구 플롯 아니면 성장 플롯 뭐랑 이렇게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존 동기 그거를 항상 주제 삼을 때 항상 염두에 두면 좋다고 하는 그 이유예요. 내 아들이 당했는데 나의 은인의 아들이면요, 그죠? 나한테 완전 은인, 내 생명을 살려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 뭐 어떤 큰 스승인데, 예를 들면 내 어릴 때 막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뭐 다 후원해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 할배가 돼가지고 했는데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했는데 하필 뭐 추행을 해버렸다면요, 이제 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심리적인 그 딜레마까지 주기 시작하면 조금 더 기성 작가나 조금 중견 감독이 연출해내기 좋은 의미 있는 좀 작품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덤빌라 하지 말고, 신인 입장에서 복수 플롯을 활용하려면 요즘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요겁니다. 어디 갔노? 여긴데, 첫 번째 극작 단계에서 복수 플롯은 뭘 보여주게 돼 있냐면, 기존의 작법에 의해서는 주인공의 정상적인 삶을 다루는데, 그러다가 안타고니스트가 범죄를 저질러 주인공의 생활을 파괴한다를 보여줍니다. 요새 그거 재밌던데, 사형소년인가? 재밌던데, 와, 지금 어떻게 돼갖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나도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때 요즘에 콘텐츠 방송에서는 거기서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재현합니까? 뭐 이제 죽어갈 때 무슨 애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라, 그때까지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어떤 잔혹한 짓을 하는데, 엄청 잔혹함을 느끼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묘사를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복수 플롯을 가진 영화들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참혹하게 내가 당했는지를 전시하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그 처음 1막 단계에서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주인공이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빌드업 시키는 과정을 2막에서 보여주고, 마지막 3막 때 고놈을 만나서 도륙을 내는 장면에서 이제 사이다를 느껴라 라는 요 구조를 가졌는데, 요즘은 요런 그러니까 정석 구조로 가면은 조금 재미가 덜하거나 악플이 달리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극적인 이 부분 안 그래도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다, 내가 지금 웹툰 보면서까지 그 스트레스 받기 싫다라는 정서가 좀 있어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약간 의류를 하거나 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그런 걸 약간 불행 포르노처럼 이제 앞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공감 가능한 어떤, 충분히 알아서들 느끼게 하는 그런 세련된 방식이 요즘은 조금 필요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라든가 뭐 그런 문제도 달려 있어서 염두에 두세요.
어쨌든 두 번째 단계는 자 복수 계획 수립합니다. 아까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탈출 플롯 얘기할 때랑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잡혔는지 보여줄게. 그 다음에 탈출할 건데 아이고 난 못하겠네 그래서 계획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지금 열받는지 여러분들도 공감하게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복수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단히 이게 어려워야 됩니다. 도대체가 저놈이 너무 미꾸라지 같아서 못 잡겠다 아니면 저놈이 너무 막강해서 안 되겠다 잽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계획을 수립하고 안타고니스트를 찾아 나서는 일 혹은 뭐 나중에 주인공 복수 무산시키고 대립하는 두 힘을 뭐 대등하게 맞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칙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고 마지막은 당연히 보통은 복수에 성공하는 얘기죠. 이제 이 얘기는 그나마 하드한 것 같지만 더 하드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19금 쪽으로 쭉 오게 되는데 19금 쪽으로 오게 되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하드 유저들이 즐기는 예를 들면은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라든가 뭐 어떤 작품은 한 가족이 계속 그 어떻게 심하게 당했는가 그 일막을 보여주는데 1막도 그거고 2막도 그거고 3막도 그거고 결국 걔는 유유히 빠져나가는 걸로 이야기를 끝나는 작품들이 몇 있어요. 대단히 보는 사람 찜찜하고 기분 더럽게 만드는 작품들 많아요. 댐 이런 것들 뭐 이든 레이크 뭐 이런 것들 10대 청소년들한테 완전 뭐 어떤 연인이 완전 그냥 도륙당하고 잘리고 뭐 했는데 결국 못 잡아요 걔네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 얘기는 아직까지 K 웹툰 정서에서는 지금 나오기가 조금 힘들 건데 조금 더 플랫폼이 정렬되고 그러니까 뭐 무분별하게 청소년한테 노출 안 되고 좀 잘 정비가 되면 혹시 여러분들도 뭐 그런 왜냐하면 삶은 빛과 어둠 둘 다 있는 거니까요. 이걸 다루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메이저 플랫폼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까지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거의 다 왔다 그죠? 여기까지 가면 거의 다 한 거예요. 이쪽은 거의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플롯 다루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다루려면 성숙 사랑 이 정도만. 그렇죠? 자 수수께끼는 아까 제가 뭐고 여기 할 때 살짝 설명했는데 여기서 재미는 그겁니다. 알아내는 재미예요. 이제 하나하나 알아내는 재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탈출 플롯인데 수수께끼처럼 오인되는 게 아니고 수수께끼로 푸는 게 맞는 경우는 뭐냐면 도대체 이곳은 어디인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예요. 그죠? 탈출은 하긴 해야 돼. 탈출은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긴 어디인가? 나를 누가 가뒀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다가 잠깐 기억 돌아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되면 수수께끼 플롯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지 말고 수수께끼 플롯은 예를 들면 저 탐정이나 뭐 추리물로 따지면은 세 가지잖아요. 누가 그랬어? 후더니 왜 그랬어? 와이더니 어떻게 그럴 거지 이거? 무슨 트릭을 쓴 거지? 하우더니 이렇게 이제 좀 나뉘긴 하는데 요것도 뭐라고 해야 되지? 재미의 포인트는 자꾸 사람 궁금하게 하는 거. 근데 조금씩 단서 풀어주는 거. 조금씩 단서 풀어주는 거. 갖고 이걸 이제 너무 지나치게 얄밉게 잘 다루, 뭐 JJ 에브람스 뭐 그런 사람 너무 지나치게 얄밉게 잘 다뤄요. 뭐 짜증이 이빨이 나요. 또 우라사와의 나오키 또 20세기 그 뭐고 소년이라든가 저 뭐고 박쥐 얘기 빌리 배트라든가 이런 만화 보면 사람 찌같다 짜증나게 해요. 그래서 못 볼 정도인데 그거는 내가 이제 성격이 급해진 거고 요즘 독자들이 빨리빨리 그래서 그렇지 원래 요 얘기는 사람 짜증나게 조금씩 풀어주면서 모든 거를 조립해 봤더니 요거였네 라는 그 마지막 반전이 이렇게 놀라울 때 이제 빛을 발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항상 궁금하게 할 것 그거를 미묘하게 독자랑 두뇌 싸움 하는 자신이 있거든. 그래서 신인이 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다 어려워요. 이 장르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애정이나 철학이 있는 사람이면 바로 돌입해도 되는데 보통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이 장르에 대해서 완전 장르 통이고 집에 추리소설 뭐 수천 권을 읽어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덤비기 어렵고 간단한 스릴러는 이제 신인들이 요거 많이 합니다. 간단한 스릴러. 그 신인은 아니고요. 김캄비 작가님의 그 뭐지? 섬에 갇혔는데 아무튼 이상한 가족들한테 갇혀 있었는데 그 작품 뭐였죠? 갑자기 안 떠오른다. 재작년인가 완결된 거 있는데 그건 너무 작품 좋은데 그거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집단지성? 예? 돼지. 예. 돼지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수께끼 플로서로서는 나도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 반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은 요거였구나 했을 때 그 완벽하게 앞에 것들이 조립되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말고는 좀 힘들고요. 자, 복수 플롯만큼 쉬운 플롯이 여기 왔습니다. 다음 라이벌 플롯이라는 거예요. 라이벌 플롯은 왜 어떤 거에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냐면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두 명이 서로 뭔가를 추구하는데 둘 다 너에게 질 수 없다라는 상황 세팅만 잘해주면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라이벌 플롯을 직관적으로 잡으려면 당연히 뭐 권투나 뭐 이런 게 어울리겠죠. 둘이 승부 보는 거, 뭐 바둑이라든가 단둘이 뭔가 해야 되는 UFC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경기라든가 그런 데 잘 어울릴 거고, 요런 라이벌 플롯은 정서적 수준도 마찬가지고 주인공이 둘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둘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둘 다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누구 편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야, 니는 누구 편인데 했을 때 서로 의견 갈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라이벌 플롯에서 만약에 편이 갈려버린다. 그러면은 추구나 추적이나 이런 쪽으로 이게 잘못 가는 거죠. 라이벌 플롯이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쟤를 이겨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누구 편도 못 드는 상황이에요. 영화로 따지면 주먹이 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요. 누구 편도 못 들겠어요. 그래서 라이벌은 그 상황 세팅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황 세팅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냐면 아주 뭐랄까, 나는 뭐 흑수저 복서라고 치고 상대방이 이제 금수저 복서인데 얘한테 상황을 잘 넣어줘야 되는 거죠. 시한부 금수저 복서라든가 백혈병 걸린,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착하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노. 교도소에서 이 복싱 대회에서 우승하면 풀어주겠대요. 내가 억울한 죄를 좀 졌는데 이제 구출이나 탈출이 아닌 거죠. 정당하게 경기로 내가 해서 나가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 복서의 명성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는 장면을 보고 싶다. 그래야지 내가 편하게 잠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백혈병 걸린 딸이 있는 42세 복서랑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누구 응원해야 되노 미치겠다. 이런 상황 세팅을 아주 잘해주면 라이벌 플롯은 정확하게 이제 각자의 추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라이벌 플롯에다가 모험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각자 훈련 방식을 다르게 보여주면 되겠죠. 누군가는 폐타이어 끌고 뭐 이렇게 철물점에서 뭔가 휘두르고 쇠사슬 뭐 이렇게 훈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금수저는 저기 무슨 섬에 가서 헬리콥터로 뭐 공수해서 프로틴 먹어가면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재미를 모험 플롯처럼 보여주다가 추구하는 바를 보여주고, 이제 여기서 느끼건데 아마 막 이렇게 조합된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플롯이 하나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라이벌 플롯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의 반 왔다. 그죠? 지금 한 40% 왔습니다. 45% 정도 왔습니다. 다음 플롯은 희생자 플롯인데, 요 플롯이랑 요 희생 플롯이랑 약간 좀 묶어가지고 같이 설명을 할게요. 저거를 설명하려면 K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 독자들, 우리 관객들은 이제 질려서 그만하고 있는 그 정서 뭐죠? 심파거든요. 그놈의 심파 또 나왔다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심파는 그 이름 자체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해라 하고 우리는 뉴웨이브로 갈 거다라고 나온 게 원래 심파였던 거 알아요? 걔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참 아이러니한데, 심파는 사람의 정서를 자극하는데 대체적으로 감동, 그 중에서도 약간 울음, 슬픔, 어떤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는 게 조금 목적이에요. 그러면 저 생존 동기 8가지 원 중에서 슬픔 발생하기 제일 좋은 거, 제일 사람들 압도적인 비율로 많은 게 몇 번까지? 2번까지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 가족까지는 다들 겪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부모더라도 부모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번까지 자극해주는 그게 하도 많다 보니까 물린 거예요. 또 뭐 딸을 위해서 아빠 죽는 얘기 그거 맞지? 뭐 이렇게. 또 아들 구하려고 또 엄마 뭐 이렇게 암 걸린 그 얘기 맞지? 이렇게 된 건데, 사랑 노래는 그렇게 따지면 뭐 안 물리나? 다들 뭐 날 좋아해줘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뭐 오늘 밤만 재밌게 놀고 널 때문에 행복해요 왔다 이 노래 수만 곡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왔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제 쓰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두 번째, 한국에서 질렸을 뿐이지 외국에서는 대파 신기해합니다. 심판을. 아, 이게 K 콘텐츠의 저력이구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 오징어 게임 탔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 이제 걔네들도 드디어 세계 패권 국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있고, 이제 자막 있어서 볼만한 작품들이 재밌구나, 자막 보는 것도 이제 배워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심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희생이나 이런 거는, 심판은 기본적으로 지 혼자 살라다가 지 혼자 죽었을 때 눈물 흘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 헌신적이네, 저렇게까지 뭔가를 내어놓네, 나는 못하겠는데, 와 저런 용기가, 사람이 어떻게, 아 저게 부모인가 뭐라든가 그런 거, 저게 부모다운 거구나, 멋지구나, 그러니까 슬프구나, 뭐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이거 막 자극할 수밖에 없어서 슬픈데 주인공의 정서적 수준을 낮게 하래요. 자, 기본적인 세팅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 밥 먹어 하는 외치는 소리, 엄마로 할까요 아빠로 할까요? 엄마로 할까요? 그럼 엄마로 합시다. 일어나 밥 먹어 했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방에서 나오면서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요.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는 지고지순하고 착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모범. 아들로 할까요 딸로 할까요? 아들로 할까요 딸로 할까요? 별로 상관없는데 아들로 할게요. 그러면 아들이라 칩시다. 그 아들이, 근데 엄마랑 딸이랑 원래 자주 싸우는데 엄마로 했으니까 딸로 할게요. 그런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철없고, 오늘 뭐 준비물 사야 된다고, 나 지금 오늘 뭐 클럽 가기로 했단 말이야, 뭐 집에 입을 옷이 뭐 이거밖에 없어, 또 아빠 팬티를 같이 빨지 말라 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해가 잔소리하고 엄마한테 틱톡거리고 말 안 듣고 막 이런 딸이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마랑 이렇게 좀 부딪히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엄마를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아예 처음부터 엄마 대파 싫어하는 것부터 보여줘요. 나중에 왜 저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병헌 아저씨는, 이렇게 궁금하게 하다 시작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 시작을 해주고, 엄마는 여기서 완전 성질 싸놨고 금수저 이렇게 그 목걸이 딱 두르고 네일아트 같은 거 빨갛게 한 상태에서 공부나 하지 기집애 이런 캐릭터예요? 아니면 뭔가 해진 옷 입고 빨래 장갑 이렇게 입고 막 눈곱 이렇게 입고 머리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엄마가, 엄마가 미안해 같이 빨아서, 뭐 이런 엄마여야 돼요. 보통은 입은 엄마 아니에요? 그죠? 엄마는 왠지 조금 그렇습니다. 왠지 불쌍하게 막 초반 세팅을 해주고 학교 가고, 아이고 녀석도 참 하면서 설거지 하는데 뭔가 기침 나오고 뭐 이런데, 여기 뭐 나와요? 콧물 나와요? 보통은 피 나오죠? 네, 보통은 각혈을 합니다. 이게 뭐지? 근데 이 엄마 바로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집에 돈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 병원 가면 약값이나 들지 뭐, 의사가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래서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 안 갑니다. 그럴 때 어쨌든 병원은 가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내고 데려가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주변의 고모 아니면 옆집 아줌마 할매가 뭐 정신 차려 인간아, 뭐 몸이 건강해야지 하면서 데려갔는데, 거기서 판정받는 내용은 보통은 암이에요. 만만하잖아요. 그죠?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 설정을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주긴 합니다. 최근에 어떤 작품은 아버지 말고 딸이 기억을 잃은 무슨 그 치매 걸린 그런 얘기 들어가요. 어쨌든 이거 조합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보통 암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히 혈액암 계열이라든가 이제 곧 죽는 거, 가서 암을 판정받으면 초기예요, 3기, 4기예요? 4기죠. 이미 늦어야 되는 상황 세팅까지 해줘야 되죠. 그거까지 보여주는 게 1막이고요. 2막부터는 이 어머니가 뭘 준비하기 시작하죠? 내 없으면 이제 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마약을 구해서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장르으로 가면은 브레이킹 배드가 돼요. 알겠죠? 그런 설정까지 무리하게 가지 말고, 엄마는 보통 이제 뭐 돈을 마련해 준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저축 뭐 이런 걸 애를 늘려준다라든가, 뭘 해야 되지? 딸한테 상처를 안 주게, 아니면 뭐 어떤 편지를 남긴다든가 뭘 해놔요. 보통 그 편지는 죽고 나서 발견되죠. 보통은 그 세팅을 해주고, 2막부터 이제 딸이랑 또 이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꾸 둘을 멀어지게 하게요, 가까워지게 하게요? 옛날 스토리는 보통 멀어지게 하지 않아요? 점점 더 딸은 엄마 쥐 잡듯이 잡으려고요. 엄마도 점점 더 자기가 암에 걸렸음을 말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해를 벌어져요. 오해를 벌어지다가
클라이맥스쯤에 이제 이제부터 눈물 뽑을게요 하고 이제 작가가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극도로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만나는다 못 만난다? 가까운 얘는 최근에 본 내 심판은 우리들의 블루스니까 그렇게 설명할게요. 그렇게 미워하더만 겨우 화해하려고 하고 이제 엄마랑 다음날 밥 먹기로 했는데 그때쯤 죽어줘야 되잖아요. 내 말의 표현이 그런데 작품 안에서는 그때쯤 죽어줘야 돼요. 왜냐면 다음날 밥도 같이 맛있게 먹고 엄마 그동안 미안했다. 아니요 내가 무사 네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이렇게 화해하고 엄마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한라산 또 갑시다. 이렇게 되면은 눈물을 못 뽑기 때문에 닿으려고 할 때쯤에 이제 다시 이제 죽어주는 게 보통의 순서입니다. 보통의 순서고 요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블루스도 노희경 작가님이 엄청 나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번 이렇게 틀어는 주더만 그 등산하고 나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누워 자잖아요. 나는 그때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때는 이러면서 일어나더만 그거 살짝 흔들 줄 아시네 이렇게 해서 보긴 봤는데 보통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정서적으로 대단히 철없어야 되고요. 마치 우리네 모습들처럼 뭐 이제 효의 개념은 커녕 뭐 그냥 짚비 모르는 저 1번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죽어가시는 그분은 보통 2, 3번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갭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자, 물론 이제 요때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질린다고 느끼냐면은 이렇게 어쨌든 사람은 감정이 이렇게 누를 텐데 그때 쓰이는 음악의 과잉, 어떤 시간의 상당한 소비, 요거를 이미 여러 콘텐츠를 봐왔던 독자, 관객으로서 질린 거지. 요것들을 처음 보게 되는 글로벌 인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쓸만하다. 자, 희생자와 또 마찬가지로 희생 요거는 뭐냐면은 아마겟돈 이런 것도 희생 플롯인데 별로 심판 참 없지 않았어요? 되게 저쪽은 이성적이고 약간 서구서적인 사고로 담담하게 죽어가거든요. 지구 내가 구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질척거린다. 좀 정서적으로 좀 질척거리는 그거가 아직까지 여전하다. 그리고 그거를 세계인들이 원한다. 그 독자가 생겼다. 요겁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사실상 마지막 요거 정도 할 거거든요. 자, 유혹 플롯이에요. 유혹 플롯으로 여러분이 이야기 짤 때 재밌는 그 지점은 어떻게 발생을 하면 좋냐면 주인공이 복잡한 인물로 짤래요. 이 인물이 유혹에 빠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많이 둡니다. 사실상 이 단어가 표방하는 유혹 플롯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 마약에 대한 유혹, 뭐 돈에 대한 유혹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은 아무래도 육체적 유혹이 많이 쓰일 거예요. 어떤 말초적인 유혹, 그죠? 그러니까 19금 장르에 많을 텐데 요 유혹에 빠지는 인물이 저기 재범파 오른팔 보스 김상철 이 사람이 어울려요? 아니면 호텔 조리학과 학부장 뭐 김삼순 교수님이 어울려요? 누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재밌게 봅니까? 건달을 유혹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오예 라는 거지고 뭔가 좀 평소에 근엄 떨던 양반, 착한 척 오지게 하던 양반, 학생들한테 권위적이었던 양반, 뭐 존경받는 인물, 이런 인물한테 유혹이 왔을 때 덜컥 물었는데 이제 조마조마한 심정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보통 그 유혹했던 대상, 예를 들면 김삼순 교수님을 유혹했던 그 뭔가 좀 머리 밝고 염색했던 약간 외국계 계열의 어떤 덩치 좋은 어떤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유혹해가지고 어떤 같이 학습했다 합시다.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걔는 폭로할 듯이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교수님 집으로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가족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교수님 여기서 뵙네요 라면서 그 교수님 표정 뭐 이렇게 썩어가는 거 우리는 볼 거고, 맞죠?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추적이 잡히면 끝장이야, 잡히면 안 돼 이것처럼 얘는 그거예요.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끝장이야 이거예요. 요거를 스릴러랑 결합을 하면 당연히 얘를 없애고 싶은 심리에 동조하게 될 거고, 맞죠? 드라마에 결합을 하면, 코미디나 이런 거 드라마에 결합을 하면 저 서로 간의 그 유혹들을 벗어내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건가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건 자기 장르적 취향에 따르는 건데, 유혹은 어쨌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거에 빠져가지고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이거에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몰락으로 해버릴지를 즐기는 장르입니다. 사람은 그 심리를 좋아하거든요. 자, 요거를 이어가지고 이쪽으로 봅시다. 자,
여기 설명 다 안 할 건데 뭐 변심, 변모 이런 거는 뭐 갑자기 그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났더니 다음날 파리가 되어 있더라. 이 작품이 뭐였죠? 그 고전. 아무튼 그런 거 얘기가 변신이나 변모 이런 건데 요것들을 여러분은 요즘 무수하게 또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안 궁금해요? 내가 오늘 로또에 100억 당첨됐다. 이건 나만 안다. 그 다음에 당첨금 수령했고 안전하게 계좌에 넣어놨다. 오케이. 그 다음날부터 가족들과 친구들이 나 어떻게 대할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혹은 변신 변모. 상승 몰락이랑 엮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만수르가 지나가는 차에 내가 부딪혀 버려가지고 범퍼를 좀 부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게 한 150억 한대요. 그래서 빚을 졌어요.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200억 빌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 걸 알게 된 후 다음날 사람들이 내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건데 상승과 몰락은 그거랑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 유혹이랑 금지된 사랑이랑 요거랑 엮어서 요걸 설명하는 게 원래는 편해서 1분반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요거랑 좀 섞었습니다. 사람이 뭘 심리적으로 악마 같은 심리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인데 대중으로 모이면은 어찌 1차원적이고 유아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궁금해요? 진짜 존경했던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몰락하는 얘기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을걸?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동네 밥인 줄 알았고 그냥 거진 줄 알았고 흑수저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어디 백화점 사장이더라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 당연히 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옥수 사람 몰락하는 얘기 상승하는 얘기에 기본적으로 약간 말초적으로 궁금해하는 걸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하다못해 보더라도 저 해운대 청소년 문화의 집 저기 소장님이 무슨 어떤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뭘 했대 뭐 이런 뉴스가 재밌지. 아까 말했던 그 재벌파 보스가 무슨 짓 했대 하나도 일도 안 궁금해요. 뭐 그런 놈인 거 아는데 뭐 어떤 갭도 없는데 뭐.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라. 고작해야 이 정도는 충격이겠지. 유재석 알고 보니 뭐. 근데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뉴스가 터진다면 계속 이슈되고 얘기하고 그럴걸? 사람은 그런 거를 좀 즐겨합니다. 대중은 모였을 때 유치해집니다. 그런 대중도 모여서 싸우고 이랬던 게 로마 그 콜로세움 이런 데였잖아요. 모여지면 그렇게 돼요. 그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이고 뭐랑 요곡이랑 그 다음에 사랑. 그러다 보니까 사랑 이야기가 그 자극이 좀 덜하단 말이에요. 좀 이제 와서는 좀 자극이 덜하다고 이제 오해들을 하는데 사람은 저자극을 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자극 막 즐기다가 이제 물멍 때리고 모래멍 때리고 이제 불멍 때리고 이러는 이유는 그런 저자극을 즐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시 사랑 얘기로 돌아가는데 요 사랑 얘기에서 이제 뭐 어떤 복수나 뭐 이런 걸로 결합하게 되면 뭐 이혼물, 재혼물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결혼했더니 완전 내 인생 꽝이었네. 날 이렇게 만든 놈은 그래 네 남편 놈이었어 이거예요. 결혼했더니 내 인생 꽝이었네. 알고 보니 이 아내 요거 때문이었어. 요 정서를 유부남 유부녀들의 그 정서를 자극해주는 효과, 그 다음에 비혼주의자들도 묶어서 재밌는 대체 경험도 해주는 효과. 그래서 그런 것들 장르도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순한 맛으로 가보자고요. 진라면 순한 맛. 원래 사람은 시련을, 그러니까 로미오 줄리엣 얘기예요. 로미오 줄리엣 얘기 지금 워튼으로 연재하면 재미없어서 안 보려고 하겠죠. 근데 원래 이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둘이 사랑해서 좋다는데 못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주냐. 사랑이랑 심파랑 엮으면요, 희생자 엮으면요, 내 애인이 시한부, 그렇죠? 내 애인이 뭐 자폐 스펙트럼, 혹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gat혀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인데 내가 여기 나가가지고 어떤 거를 뭘 해줘야지 우리가 오해 없이 행복하게 이 친구가 살 수 있어라고 내가 나가는 얘기면은 정확하게 둘이 결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 얘기는 보통 고전적으로는 보통 집안의 반대 아니면 서로 운명이나 신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좋아 죽겠는지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두니까 그걸 극복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이제 이런 계열로 가기 시작하면 서로 썸 타고 좋아 죽겠는데 되게 투닥투닥 자꾸 싸우더라. 근데 요거를 결국은 오해를 풀고, 보통은 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할 때 공항까지 쫓아가서 잡잖아요. 근데 그런 게 클라이맥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오해를 풀고 행복하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질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심판은 똑같은데 알고 보면 저 매출 제일 나오는 건 결국 로맨스 뭐 그런 쪽이에요. 엄청나게 나와요. 충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그걸 원하는 그 독자층도 여전하고 하다못해 80 넘은 우리 할머니도 20대를 얼쿵달쿵하는 그 로맨스 드라마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류가 어차피 좋아하는 얘기고요. 금지된 사랑이 유혹이랑 약간 뭐가 다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유혹도 금지된 사랑이잖아. 마침 저 혼자 된 솔로로 사는 김삼순 교수님을 또 마침 그 동네 좀 건장한 할배가 꼬시는 얘기, 이거는 유혹이 아니잖아요. 둘이 잘해보시라고 해야 되잖아. 그죠? 금지된 사랑은 뭐냐면 하면 안 되는,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랑을 하는, 혹은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정서적으로 주변에서 찬성 안 해주는 사랑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꼴같다는 얘기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간 뭐 박쥐도 그런 계열이려나? 뱀파이어 신부와 뭐또 뱀파이어 아무튼 둘이 꼴값하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된 사랑을 보여주고 그 결말은 사실 늘 끝이 안 좋게 끝나주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희생 맞고 발견. 1분 발은 발견 설명 안 해줬는데 까먹는다. 발견 플롯은 뭐냐면 앞으로 조금 각광받을 장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불멍, 모래멍, 생선멍, 물고기멍, 뭐 여러 가지 멍을 하고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즐길 거리도 너무 많고 세상에 자극적인 뉴스나 그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서 약간 힐링 받고 싶다라는 그 층들을 이제 소구층으로 삼는데, 이게 사소한 일에도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예능으로 따지면 뭐 관찰 예능, 아니면 뭐 조용하게 뭔가를 별 서사가 자극적인 다시다가 없는, 영화로 따지면 뭐 리틀 포레스트 뭐 요 정도, 그냥 뭐 뜯어가지고 요리해 먹고 뭐 그런 얘기, 엄마랑 알콩달콩 사운드 크지도 않나, 조그만 뭐 5회 정도, 그런 얘기를 하는 요 장르가 인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작품이 안 나와요. 잘 이런 작품에 잘 투자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렇죠? 왜 너 혼자만 레벨업 하냐, 나도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레벨업 좀 하자, 99 강화 나무 몽둥이처럼 뭐 이런 거 딱 좋아할 만한 내용에 투자를 하지, 이런 걸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각광받을 거예요. 1인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1인이 이런 거고, 지독한 행위는 아주 그냥 아니 우리가 깡패들 싸우고 서로 칼로 배쑤시고 이런 내용을 왜 재밌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서로 싸우고 그래봤자 안하골절 일어나고, 근데 왜 보고 싶겠냐고. 사람들 싸우는 얘기 스트레스 받는데 왜 보고 싶겠냐고. 사람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에다가 빵 계란 발라 먹고 그냥 오늘도 또 과제하고 또 뭐 저녁에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집에 가서 잠들고, 이것 때문에 항상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일탈의 욕구나 자극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릴스나 뭐 이렇게 도파민 자극해가면서 버티고 있듯이, 그 자극 주려면은 자극적인 어떤 주로 폭력적인 행위를 동반한다든가, 아니면 방화 뭐 그런 것들, 뭐 사건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내가 겪으면은 싫으니 작품 안에서 어두운 얘기 많이 보여줘 라고 어둠을 즐길 때가 있고요. 사람이 그거보다 지쳐서 그래 가끔 힐링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각 타깃층을 잘 구성만 해놓으면 지독한 행위는 사람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아니면 저런 악마 같은 상황도 있겠구나 라는 걸 구경하는 재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수, 사람과 마찬가지로 진라면 순한 맛에서 스프마저 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추구랑 성숙이랑 비슷한데, 보통 추구 플롯이랑 성숙이랑 잘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는 거는 요거예요. 서리를 맞아야 맛이 깊어진다 요건데, 여러분이 서리 맞기 싫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설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현실이 설인데 이런 거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숙한 상태로 출발해 주세요라는 게 요즘 그 약간 그 메이저, 그러니까 양산형 웹툰들이 그렇겠죠. 잠시만요. 수업 중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미 성숙돼 있고 충분히 추구할 바를 얻어 놓은 상태에서 이야기 출발하겠다라고 이제 빨리 그 속도에 내는 게 약간 트렌디한 작법이긴 합니다. 다만 오리지널 클래식한 작법에서는 성숙함을 플롯으로 잡는 작품들은, 예를 들면 주인공이 조금 뭐랄까 좀 착해요. 갯마을 차차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거 주인공들이 보통 착하고 그냥 선하고 동네 사람이고,
다만 갈등들이 조금 오는데 그런 오는 갈등들은 보통 뭐 살인마가 오거나 뭐 이런 자극적인 거 아니에요. 보통 동네 뭐 할머니가 아파요. 뭐 난 그거 구해주는 얘기하고요. 가가지고 잘 모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주인공이 조금 더 성숙된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이 성숙 플롯을 조금 자극적으로 주기 시작하면 뭐 오디션 합격해가지고 유명한 가수 되는 이야기, 뭐 유명한 권투 선수 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결합은 할 수는 있으나 요 플롯 자체는 그냥 흥분얼부 얘기야. 권선징악 그런 얘기. 자, 대체적으로 20가지 플롯이 대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기 뭐 이해가 안 됐다 없어요? 저 플롯 이해 안 가요? 이거 없어요? 대충 이해 갔습니까? 오, 그럼 책을 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뭔가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하루에 뗀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가능해요? 원래 안 가능해요. 그래서 지가 각각의 어떤 작법이나 이런 걸 곱씹어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 하는 단편 원고 과제에서 한번 응용해 보고 내가 적어도 내가 대학교 4학년 다니는 동안 각각의 플롯에 해당하는 단편 하나씩 정도씩은 해봐야지 요 정도 목표로 삼으면 딱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었다 깨나도 수수께끼 플롯은 난 안 되겠다. 내한테도 맞지도 않고 못하겠다. 이런 거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원했던 거는 이런 모험 추적 이런 거 난 이건 못하겠구나. 나는 진짜 이런 얘기 좋아했던 사람이구나. 이게 그 판단을 하려면 이런 이론 공부는 이론 공부고 여러분 실제 원고에서 응용해 보시면 된다. 입니다. 자, 이 플롯이 외우기가 20가지 외우기 어려운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2가지 플롯이 있는데 마음의 플롯으로 혹은 마음의 플롯은 내면입니다. 희노애락의 정서를 잘 다루는 사람들, 뭔가 자기가 표정 연출도 좀 잘하는 것 같다. 뭔가 대사 하나 호흡을 넣더라도 내가 짠 콘티의 호흡은 친구들이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 괜찮다 해주더라. 그런 친구들이 해볼 법한 방법인데 내면의 여행에 좀 초점을 맞춘 내면의 성장이나 이런 게 초점을 맞춘 플롯을 나는 늘 결합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면 행동의 플롯에 맞추려면 이른바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 되는 장르는 사실 여기서 많이 나오기는 해요. 여기서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즘 극장의 티켓 값도 비싼데 이왕 뭐 만 얼마 주고 가가지고 탑건 매버릭처럼 비행기 훅훅 날아다니는 거 보고 싶지 거기서 내면의 뭐 어떤 어두움, 자아의 고민 이 얘기 또 듣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업적이자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돈 되는 매출이 나오는 작품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주로 액션, 모험, 어딘가로 이동하고 장면 어떤 전환 같은 게 대단히 스피디하고 이런 것들을 행동이 플롯입니다. 그래서 나 액션 동선 짜는 거 좀 잘하는 것 같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웹툰들도 그런 것들이 재밌더라 이런 친구도 요구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좀 자극적인 걸 추구한다면 뭐 어떤 심리 스릴러 같은 거 어떤 그런 것들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플롯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에 뭐 딱히 액션 나오는 것도 없는데 끝까지 궁금하고 미스테리 플롯 플러스 금지된 사람 뭐 플러스 무슨 플롯인지 알겠죠? 촬영 기법은 옛날 히치콕 아저씨가 쓰던 역수 옛날 촬영 기법 우 들어갔다가 우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가들은 저렇게 막 하시는구나 왔다 갔다 이런 생각도 많이 느꼈어요.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었는데 이것들은 넘어가고 책 말미에 8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데 요거랑 요거만 설명하면 되죠. 자, 첫째, 둘째, 셋째랑 요거만. 자, 긴장감을 주는 콘티가 그냥 재밌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콘티 짰을 때 내용 진행에 급급한 플롯이 있고 긴장감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그 스토리 짜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스토리를 짜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항상 이런 방식으로 좀 끊기 신공이라든가 이런 걸 주죠. 뭘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 개강총회 한다며요. 그죠? 가는 사람 없어요? 저는 새벽에 순천을 가야 돼가지고 이거 써놨죠 목적에 내일입니다. 내일 이걸 가가지고 운전하고 가야 되거든요. 진짜 아쉽긴 한데 자 회식 자리에서 둘이 알콩달콩 로맨스가 벌어져서 둘이 썸타게 되는 장면까지를 나는 스토리를 짰다고 칩시다.
거기서 긴장감이 없이 내용 진행하기 급급한 경우는 야, 나 너 관심 있는데 우리 사귈래? 그래, 사귀자. 이렇게 끝날 것이고요. 긴장감을 준다면 야! 하고 이제 싸움에서 시작할 겁니다. 너 왜 내 마음을 자꾸 몰라? 그러니까 화를 냈어. 그럼 이유가 궁금하겠죠. 그럼 대처 방안도 궁금하겠죠. 너야말로 왜 내 마음을 몰라? 내 문자 못 봤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겁니다. 네 문자 뭐 보내는데? 그러니까 봤더니 뭐 너 좋아해 뭐 이런 걸로 칩시다. 그럼 둘이 썸 탔다는 스토리는 똑같은데 플롯이 발동하면 캐릭터 변별성이 방금 나왔죠. 플롯은 변별성을 준다고 캐릭터간. 그래서 긴장감이 조성이 됩니다. 쟤도 왜 싸워? 아, 싸우는 거 아니었구나. 썸 타는 거였구나. 이렇게. 그 플롯을 안 주면 쟤들 서로 좋아하네? 썸 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좀 아무 긴장감 없이 그냥 물 흐르듯 정보만 받았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고요. 대립하는 세력으로 긴장을 만들어준다 혹은 대립하는 세력을 키워서 고조시킨다 이 말은 저 범죄도시 생각하시면 잘 티가 날 겁니다. 마동석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어차피 잽 안 될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 장첸이든 강혜상이든 걔들을 약간 키워주잖아요. 키워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잘 키웠다 약간 잡아먹잖아요. 그 컨셉으로 아마 계속 갈 건데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등장인물 성격은 변해야 된다. 처음이랑 끝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산막구조 설명하면서 아니 그대로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돌아온 게 아니고 이제 나선형으로 돌고 돌아서 지자리 왔다. 이렇게 보면 같은 자리다. 요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 당연한 거고 결정은 당연한 거고 복권에 당첨될 기회 요거는 보통 우린 초반에 주니까 허용됩니다. 옛날에는 요거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잖아. 갑자기 누가 내가 150억을 갚아야 되는 처지에 놓여서 사채업자들한테 추격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갑자기 길거리 노인 부딪혀갖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런 친절한 젊은이 150억 가지게 이런 경우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우연은 이야기의 후반에 넣지 말고 넣을 거면 초반에 언제나처럼 별 볼 일 없던 내한테 이제 할아버지까지 짜증나게 하네. 아니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게 도와줬더니 150억을 줬다로 이야기 시작하는 건 괜찮아요. 여덟 번째, 클라이맥스에서는 주인공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하라. 요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작품들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이유는 주인공이 성장하지 않았거나 성격이 변하지도 않았고 별로 대립하는 세력이 어떤 긴장감도 고조시키지 못한 상태이고 긴장감이 아직 충분히 오지 않은 상태로 작가 혼자 여기가 클라이맥스예요 여러분 했을 때 자기 혼자 앞섰을 때 이런 경우 엄청 많은데 주인공이 뭔가 이게 우리 영웅서사 할 때 조금 간단히 더 자세히 얘기를 합시다. 주인공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이 굳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 받을 때 지금 저 부분에서 주인공이 굳이 안 나서도 될 문제 아닌가? 예를 들면 경찰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글적글적 그리는 그런 걸 느낄 때는 요거가 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작품에서 많이 그런 경우 많아요. 대가들도 그런 실수 많이 하고요. 그 다음 플롯을 이래저래 전환하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샤크 예시를 든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태원 클라스도 마찬가지인데 난 처음엔 라이벌 플롯인 줄 알았거든요. 시작할 때. 그러다가 알고 보니 하나는 UFC 격투물, 하나는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사업 성공하는 얘기, 그 다음에 초목표라든가 주제는 소신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느꼈잖아요. 자, 테이큰 1도 처음에는 구출 플롯이었고 2는 복수 플롯이었어요. 3은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니까 추적 플롯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사람 알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드라는 거를 미국 드라마를 본다라는 재미를 아마 처음으로 가르쳐준 그 시초격이 되는 할아버지 미드가 하나 있어요. 프리즌 브레이크 혹시 본 사람? 없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는 있는데 미드라는 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요것 때문이었거든요. 요것 때문이었는데 시즌 1은 탈출하는 얘기고요. 감옥에서 2는 휴가나 도망다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는 다시 미국적인 감옥에 갇혀요. 저 멕시코였나? 콜롬비아였나? 어디 감옥에 갇혀서 3은 탈출 플롯인데 모험 플롯이랑 결합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감옥의 시스템을 보는 재미가 상당했었어요. 그 다음에 시즌 4는 이제 어딘가에 잠입해서 8개의 실리였나? 그거를 모아서 조합해서 정부의 비밀을 밝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훔쳐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렇게 플롯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요건 아주 옛날 드라마긴 한데 요렇게
이렇게 플롯을 전환하면 안 된다 얘기고요. 요거는 역시나 플롯이 전환하게 하는 더블 플롯 혹은 이제 플롯 전환 사례 중에 가장 좀 할아버지 뻘 되는 영화 중에 하나니까 혹시나 어디서 구할 수 있거든 한번 보시거라 하는 소개해 볼 만한 작품입니다. 저게 쿠엔틴 타란티노 그분이랑 친한 로버트 로드리게즈, 이분이 쿠엔틴 타란티노죠. 지금은 지긋한 중년 감독이 됐지만 저 때는 풋풋한 젊은이였습니다. 자, 그런 사례들 있고 나머지는 이런 거 참조하면 되겠네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 플롯들은 아크 플롯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얘기. 이렇게 작곡하는 거야 라고 여러 가지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고, 나는 그런 거 싫은데요, 새로운 거 해볼 건데요 라고 이제 조금 나타난 그런 새로운 뉴 웨이브, 신파 신파의 용어가 원래 뉴 웨이브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악당이 주인공인 얘기라든가 뭐 연쇄살인마를 지켜줘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내용이 요거고요. 표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봅시다. 아크 플롯은 인과성을 줍니다. 아크 플롯으로 지금의 성자물을 시작하려면 옛날 그 고전적인 스토리텔러들 뭐 여러 가지 작가들은 어떻게 했을 거냐면 반드시 이유 줬을걸? 뭐 예를 들면 먼저 천국에 간 어머니가 우리 자식한테 해준 게 없어서 거기서 선행을 무지하게 쌓아가지고 그 선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지구에 쏘아주면 한번 환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환생한 에너지를 쏟아줘서 내가 그걸 받고 갑자기 일어났더니 10년 전으로 환생했네라고 인과성을 줄라 했을걸? 줄라 했는데 요즘은 그거 안 주잖아요. 발동하고 시작하잖아요. 우연으로. 그거 옛날 얘기는 종말이 확실하게 얘 범인 맞구나, 얘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다치게 종말됩니다. 요즘은 조금 열린 결말을 주죠. 알겠죠? 팽이가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끊어준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연속적으로 하는데 보통 아크플롯은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하다못해 메멘토나 박하사탕 같은 것만 봐도 시간을 거꾸로 가기는 했지만 거꾸로 연속적이었어요. 거꾸로. 요즘은 아주 중구난방으로 막 가버리죠. 그 다음에 보통 외적 갈등을 다루는데 이런 내부의 갈등을 다룹니다. 주인공, 다수 주인공. 사실성, 일관되지 않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활동적이고 영웅적이고 뭔가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 막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막 교조주의적으로 아니면 교훈을 주려고 막 노력하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약간 주인공 수동적이고 뭔 상황이야 이거 해서 여기서 막 헤쳐나가는 이런 얘기 엉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롯은 그렇게들 결합을 합니다. 자, 끝났고요. 혹시 질문? 네. 쪽에 성분 부분에 있잖아요. 과만 써져 있는 부분. 이거 같이 보라고요. 세팅으로. 저도 교재 보고 요약한 게 같이 봐야 되는 거라서. 사람이 상승만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즐기는 거. 혹시 이 중에 주식하는 사람? 비트코인 하는 사람 있을 건데 이거 사람들 이거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와 떼보자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엄청 나름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꺼서 봐야 된다고. 이 대표적인 예시, 이 작법으로 예시했던 분이 그 감독 중에서는 주성치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제 세대에서는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코미디 감독인데 그분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항상 이래요. 세상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던 주인공이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돼가지고 저 벼락 맞아갖고 몰락한 상태에서 미치도록 불쌍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상승하는 얘기가 이분의 스토리 작법이에요. 뭐 여러분 뭐 봤어요? 뭐 서유기, 뭐 소림축구 뭐 봤을 건데 쿵푸어슬 뭐 이런 거 봤을 건데 항상 보면 특히 옛날 거 버전 보면 저 패턴으로 늘 갔었어요. 저분은 주인공의 와 이제 내 세상이야 그랬는데 아주 그냥 거지가 돼서 이제 집안이 몰락한다든가 아니면 뭐 누명을 쓴다든가 거기서 다시 착해져가지고 또 교훈 주는 내용이지. 그래갖고 요즘은 좀 안 통하는데 그래서 얘는 항상 세트로 좀 묶여 다닙니다. 다른 질문 없고요. 자, 그럼 공지. 다음 주에